네, 이부입니다. 며칠 전이죠. 우리 오 교수님께서 갑자기 카톡으로 메시지 SNS로 통해 갖고 들어온 내용이 정말 우리 이렇게 웃으면서 상냥한 우리 교수님께서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예. 왜 화가 났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화났다기보다는 좀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제 상식이 너무도 황당한 비상식이었나라는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그 정식 논평에서 저에 대한 어떤 좀 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무렵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중국의 신화통신을 포함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언론사 한 2곳이고 미국 언론사 한 8곳, 뭐 일본 언론사 한 6곳 이런 식으로 그 외국 서울에 있는 외신들을 네, 만나서 기자 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중국 언론사들 이렇게 참가했고 그렇죠. 질문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 민주당이 지금 친중적인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중국식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려는 반국가 세력의 면모를 더 보이고 있다. 하면서 실제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신화통신을 위시한 외국 언론을 만나서 그와 같은 행보를 가속했다. 게다가 민주당의 2인자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우수근 회장을 만났다. 그런데 우수근 회장이 누군지 그것이 문제다. 우수근 회장은 한중호 연합총회라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친중단체를 만들어서 한중 간의 우호 협력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대표적인 친중 인사이다. 우수근 회장은 이 단체들을 가지고 그 중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한국 사회를 중국식 사회주의로 물들이려고 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국가 세력인데라는 그 제가 하는 행동이 과연 반국가 세력의 행동인가? 아니 중국이라는 이 큰 시장, 미국도 지금 패권 대립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그만큼 뭐 관세를 부과하고 그 공격 조치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무역액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기업이 오히려 미중 패권 전쟁 당초보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중국 진출한. 전 세계 국가들도 중국하고 싸운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시장의 최대 시장으로서의 그 존재는 무시하지 못하고 활용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중국을 20세기 그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뭐 모택동 시기의 그 문화 대혁명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안 좋고 진부한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갖고 좌시할 것인가? 우리가 중국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 경제도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국가 안보 및 국익을 그만큼 더 증진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저렇게 보더라도 중국은 우리가 잘 알고 활용해야 할 국가가 틀림이 없건을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를 갖다가 반국가 세력의 거두인 것처럼 얘기하고 저렇게 해선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이 과연 내 상식과 너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한번 어드바이스를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반국가 세력인가요? 제가 하는 행동 한중 우호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 정말 반국가 세력으로서 우리 국익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인가요? 라는 한번 코치를 받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예를 들어갖고 한중 우호 연합회에 뭐 전국지사는 다 안 돌아봤지만 제주지번 받아도 유력한 분들 제주도에서 기업 활동하시고 뭐 영향이 있는 분들을 만약 그렇게 하면 다 그분도 국가 반대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요? 반국가 세력.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그 며칠 전에 그 서울 국회에서 그 한중의원연맹 자문위원 이촉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중에 자발적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120여 명 정도가 한중의원연맹, 즉 한중 간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의원연맹에 자발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약 40%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네요. 전직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중국 공산당의 수괴인 그 시진핑 주석이 정식 초청을 받아서 중국에 국빈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분도 박근혜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고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주중 한국 대사를 몇 년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그분도 반국가 세력이네요. 저는 도대체 제 상식이 틀린 건지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진보한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간 친미 쪽 기울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아마 그게 동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 어쨌든 간에 지금 며칠 전에도 국회 오늘 국회 갔다 오셨죠? 네. 뭐 오늘도 계속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는데 국민의힘에서 혹시 우리 우 교수님 뭐 초빙이나 뭐 그런 적 없습니까? 그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 당시에도 몇 분을 압니다. 그분들은 뭐 국회 가서도 제가 국민의힘에 뭐 아주 중요한 분 한 분 우연히 만났는데 어우 우 교수님 하면서 아 우리 국민의힘도 친중까지는 아니라도 지중 인사를 더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강경한 사람들 때문에 휘둘리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중국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좀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 그 일부 좀 진부한 고루한 나는 아주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사리사욕 다음에 또 한 번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력을 자기가 잡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그 중국을 잘 활용해야지 척져가지고 등져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가 미국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중국하고 격돌하는 시기에서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분명히 중국하고 계속 대립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국이기 때문에. 예. 제가 며칠 전에도 전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트럼프가 즉위하기 전날인 19일까지 있다가 왔거든요. 다시 한번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중국의 이제 다양한 그 이제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외교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중국의 정치인도 있었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기업인들도 있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학자도 다들 그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차피 폭풍이 저쪽에서 몰려오는 것은 지켜보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이제 한번 지켜보자. 직접 부딪혀보자라는 그런 자세. 왜 그렇게 좀 폭풍 전야 속의 여유랄까? 자기들은 이미 트럼프 4년을 겪었고 또 민주당 바이든의 4년을 겪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가 일기 때부터 더 집요하게 더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한 플랜 B, C, D를 가지고 있고 이미 잔뜩 준비를 한 상태에서 지켜보니까 이제는 올 것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 그러면서 예를 들면 트럼프가 관세 60%를 부과한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10%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근데 트럼프도 집권한 다음에는 현실적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10% 부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그 관료들을 만나면요. 60% 부과하게 되면 과연 누가 힘들까?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고 지금도 미국의 현지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관세 전쟁이 다시 불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많이 사둬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부터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미국 현지 상황을 중국인들이 다 파악하고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를 60% 만약에 부과하고 올해가 하게 된다면은 연간 GDP가 한 2.56% 정도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답니다. 근데 그 연간 2.56%가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이 지금 서구 유럽 국가, 선진 국가들은 그 내수가 약 7, 80%인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은 지금 58% 정도에 불과하고 아. 그걸 7, 80%로 끌어올린다면요. 이 관세 부과로 타격을 받게 되는 2.56% 정도의 GDP 인하를 갖다가 상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기를 쓰고 내수를 증진시켜서 다양한 쿠폰을 제시하고 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시간이 문제지 조금 지나면은 상쇄할 수 있다. 더군다나 좋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다. 너희들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정부의 운신호폭도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적다. 우린 전쟁이다. 아주 대놓고 WTO 규정이라든가 불법적인 걸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더 많다. 그리고 얘기하더라니까요. 1000가지 이상의 미국이 중국한테 매달리고 있는 미국의 방산, 무기를 제조할 때도 히토리 필요한 같은 예, 그것이 히토리뿐만 아니라 1000가지 이상이 있대요. 음. 그 중국에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90% 이상이 어떤 경우는 60%, 70%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씩 둘씩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을 게 과연 누구일까? 트럼프가 그렇게 과격하고 좀 안타까운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여유롭게 얘기하더라니까요. 트럼프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 트럼프가 일을 잘못하고 4년 후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뭐 자소서 써 돈 벌고 또 자기가 깔아놨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그 돈 벌고 힘든 것은 어느 나라나 힘없고 백 없는 가난한 그 사회의 가장 약한 기저층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말씀드린 여기가 오 교수님이 계시는 사무실인데 그 앞으로 계속 뭐 하겠지만 3부에는 제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